안철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면서 극심한 분열과 혼란 속으로 지금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당 내부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은 안철수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고 드디어 벽에 얘기하는 것 같다. 외계인 같다. 이렇게까지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불쉿도 나왔어요? 불쉿. 네. 불쉿이 BULLSHIT. 이상돈 의원이 얘기했어요. 허튼 소리, 헛소리. 비속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했고요. 대체적인 불만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박지원 전 대표가 사퇴해서 생긴 전당대회인데 박지원 전 대표보다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는 안철수가 직접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언어 도단이고 형용 모순이다.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안철수 면전 앞에서 당신은 꺼진 불이 아니다. 꺼진 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철수 씨는 그러면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응수를 하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씨의 정치권 입문부터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팍도사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함으로써 일약 대선 주자로 급부상을 했고 2012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대선 단일화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사퇴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좀 지지해달라, 뽑아달라.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하고 대선 때 미국으로 날아갔죠. 네. 근데 저는 미국에 날아가서 야구로 비유하자면 저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안철수의 투구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워밍업만 하다가 관두길래 국내 프로야구를 접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급거 귀국해서 동네 야구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민주당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선 때 도와준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60% 가까이 득표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죠. 그때도 많이 많았죠. 당에서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인가요, 후보에? 당에서 시켰죠. 근데도 노회찬 의원 지역구 빼는 거 아니냐. 그때 빈집 털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이 지금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동석 의원입니다. 예, 저하고는 아주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사이고 그때 실제로 저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털어놓고 했었습니다. 이제 당을 달리한 다음부터는 뭐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정치연합이라는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다가 3월 1일인가요? 김한길 당시 대표와 합당을 선언하고 공동대표가 되죠. 예. 그때 그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양당 기득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당대표가 되죠. 네. 그리고 자기의 대선 진로를 봤을 때 도저히 여기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는지 온갖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분당, 탈당,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을 해서 제3당의 지위를 붙였죠. 그러면서 지금 출마의 변으로 가장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다당제에 대한 신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치 역정을 몇 년간을 얘기했듯이 그는 처음부터 다당제 신봉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바뀐 거죠. 심상정 의원이 다당제, 제3의 정당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것은 신념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만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깨맞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참 웃음이 났던 것이 뭐냐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를 언급했는데요. 안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조사해 봤더니요. 얼음
두꺼운 있잖아요. 얼어붙은 두만강을 그때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박문을 저격한 것이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때는 두만강이 얼지 않습니다. 11위게요? 예. 11위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안중근 의사는 만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만주에서,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군하고 전투도 합니다. 그 대승도 하고 또 패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조국을 뭐 지키기 전에 다시 조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것은 전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근데? 누가 잘못 입력을 했겠죠. 아하. 종씨라서. 그래서 제가 김광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어요. 사학도로서 이것은 설정이 역사적 설정이 맞지 않는다. 그걸 제가 어디서 보고 제가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그 있잖아요. 그 고종 때 태어났잖아요. 그 순국하기 전까지 그 일대기를 제가 또 공부를 해봤더니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그런 뭐 조국을 구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 전문가 이 작가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니, 수능한 씨인가, 안철수? 네? 수능한 씨인가? 그리고 극중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아요. 극중주의는요 한번 생전 처음이지, 그럼. 얘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프랑스 파리 일대학의 피에르 세느라 교수인데요. 그분이 왜 이 극중주의를 썼냐면 극중주의를 비판하려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니콜라이 18세 다시 왕정을 복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혁명 세력들은 좌파죠. 이거 왕정으로 가면 안 된다. 또 왕당파들은 왕정으로 가야 된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어요. 그때 루이 18세가 정치권 좌우 다 빠져. 나는 그냥 관료들하고 이제 잘 살래. 그게 극중주의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하고 파리 일대학 피에르 교수가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한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형용 모순입니다. 극중이라는 말은 뜨거운 얼음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중이라는 것이 극도의 중도주의예요. 극우, 극좌 이런 그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극중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이라는 말은 맞는데 극적도 이런 건 안 맞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안철수 수능한 씨 맞네. 안중근 선생이 수능한 씨거든. 요거, 그러니까 안실에서 한 거지. 그러니까 안실에서 한 것 같아. 우리 와이프 수능한 씨인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당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국민의당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을 지금 비판하는 안철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새 정치는 없고 지금 새 사람이 들고 나왔잖아요. 나는 새 사람이 됐다. 근데 사람 안 바뀌거든. 예. 그런데 안철수 씨도 제가 비판을 하고 싶지만 안철수 씨를 비난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언제는 우르르 안철수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우르르 막 쫓아다니면서 안철수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사실상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전당대회 끝나고 안철수 당대표가 된다 한들 리더십은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본인은 지방선거 때 잘 치르지 못하면 당이 소멸될 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방수로 나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안철수의 운명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국민의당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탈당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예상해 봅니다. 끝이에요? 네. 질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하면은 안철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가 이제 의결이 됐어요. 비대위에서. 그러면 정동영, 천정배 둘 중에 예를 들면 2, 3등을 한다. 그러면 1등, 2등이 결선 투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되치기를 해보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 결선투표 반대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대선 나올 때 결선투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지금 불리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런데- 그게 바로 극중주의입니다.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대항하는 대항마는 이 통일에 대해 한 명만 나갈까요?
결선 투표 때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명만 나가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명이 나가도 이기기가 결선 투표 어렵다는 자체가 겁니까? 두 명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나요? 저는 쉽지 안철수를?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기나요? 1차에서 과반수 그냥 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난리를 치는 안철수가 되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안철수 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가 지금의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정치를 사업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을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오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양반 하는 얘기 중에 보면은 이제 탈호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안철수를 따라갔던 이 국민의당의 호남 국회의원들은 어떡하냐고요? 호남 사람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사태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그 인터뷰가 이상돈 의원이에요. 네. 이상돈 의원이 사실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 신기남 의원이하고 그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군 장교까지 동기랍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연세가 꽤 있으세요. 있으신 분이에요. JTBC 그 대기실 52년생이겠네 그러면. 대기실에서 항상 주무셔가지고. 항상 근데,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저는 너무 놀란 게 헛소리라 그랬잖아요. 극중주의는 헛소리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불시신가? 네. 그 얘기들 똑같이 하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2012년에 패배하고서는 1년 넘게 안 나타나고 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지원 전 대표도 대선 패배하고선 자기가 물러났다 맞는데 대선 패배에서 박지원 전 대표보다 10배, 100배 잘못한 안철수가 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근데 나는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 그분은 뭐 아무래도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이니까 초선이고 그러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제 경험은 많고 연세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안에서 강하게들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된다면 이 반대하는 이 나머지 세력들의 힘은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당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안철수 당원이 30만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안철수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요. 예.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안철수 면전 앞에서 당신은 꺼진 불이 아니다. 꺼진 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철수 씨는 그러면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응수를 하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씨의 정치권 입문부터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팍 도사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박원순 네. 시장한테 양보함으로써 일약 대선 주자로 급부상을 했고 2012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대선 단일화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사퇴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좀 지지해달라, 뽑아달라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의원입니다. 예, 저하고는 아주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사이고 진짜요? 그때 실제로 저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털어놓고 했었습니다. 이제 당을 달리한 다음부터는 뭐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정치연합이라는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다가 3월 1일인가요? 김한길 당시 대표와 합당을 선언하고 공동대표가 되죠. 예. 그때 그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양당 기득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당대표가 되죠. 네. 그리고 자기의 대선 진로를 봤을 때 도저히 여기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는지 온갖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분당, 탈당,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을 해서 제3당의 지위를 붙였죠. 그러면서 지금 출마의 변으로 가장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다당제에 대한 신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치 역정을 몇 년간을 얘기했듯이 그는 처음부터 다당제 신봉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바뀐 거죠. 심상정 의원이 다당제, 제3의 정당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것은 신념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만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깨맞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참 웃음이 났던 것이 뭐냐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를 언급했는데요. 안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조사해 봤더니요. 얼음 두꺼운 있잖아요. 얼어붙은 두만강을 그때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저격한 것이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때는 두만강이 얼지 않습니다. 11위게요? 예. 11위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안중근 의사는 만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고 학교도 세우고, 안철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면서 극심한 분열과 혼란 속으로 지금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당 내부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은 안철수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고 드디어 벽에 얘기하는 것 같다. 외계인 같다. 이렇게까지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볼시도 나왔어요. 불쉿. 네. 불쉿이 BULLSHIT. 이상돈 의원이 얘기했어요. 허튼 소리, 그래요? 헛소리. 비속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했고요. 대체적인 불만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박지원 전 대표가 사퇴해서 생긴 전당대회인데 박지원 전 대표보다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는 안철수가 직접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언어 도단이고 형용 모순이다.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않고 좀 소극적으로 하고 대선 때 미국으로 날아갔죠. 네. 근데 저는 미국에 날아가서 야구로 비유하자면 저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안철수의 투구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워밍업만 하다가 관두길래 국내 프로야구를 접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급거 귀국해서 동네 야구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민주당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선 때 도와준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60% 가까이 득표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죠. 그때도 말이 많았죠. 당에서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인가요, 후보에? 당에서 지켰죠. 근데 너 노회찬 의원 지역구 빼는 거 아니냐. 아, 그때 빈집 털이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이 지금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동식